오늘 청주나 최고기온이 30.1도를 기록했습니다. 5월에 30도를 넘긴 건 지난 2008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새마을금고에서 직원이 고객 명의로 6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번에도 관리 감독은 허술했습니다. 청주시가 오송 역세권 출자 동의안의 시의회 제출을 다음 달로 미뤘습니다. 돈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송 화장품 박람회에서 미래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화장품이 미래 전략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올 여름 더위 예고편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청주의 낮 기온이 30도를 넘겼고 영동 가곡은 31.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5월에 30도가 넘은 건 5년 만인데 대형마트, 식당 할 것 없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울성 기자입니다.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에 이미 거리는 초여름입니다. 5월 들어 수은주가 30도를 넘은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5년 만입니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바꿔 입어도 양산 뒤로 몸을 숨겨도 더위는 식을 줄 모릅니다. 지금 너무 더워서 지금 음료수까지 사 먹었는데도 지금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을 정도로 너무 더워요. 때이른 무더위에 곳곳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형마트는 농산물 보관 창고는 물론 농산물이 잠시 머무는 포장실에도 하루 종일 냉방을 가동하고 즉석식품 유통 기한도 단축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더위가 빨리 찾아와서 농수산물에 대한 유통기한이나 식품 위생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식당들은 양념통까지 냉장고에 넣어 사용하고 남해안에서 올 들어 첫 비브리오 폐혈증이 발생하면서 횟집들은 아예 수족관 냉각기를 24시간 돌리고 있습니다.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 하던 물갈이도 2번으로 늘렸습니다. 일본 뇌염주의보에 식중독을 비롯한 각종 감염성 질병 발생 위험도 높아졌습니다. 식사 전이라든지 조리 전에는 손을 꼭 잘 씻고 또 음식을 너무 많이 만들지 마시고 한 번에 먹을 양만큼만 해서 빨리 섭취하고 이제 남은 음식이 없게끔. 푹푹 찌는 초여름 날씨는 주말에 비가 한 차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지만 다음 달에도 예년 기온을 웃도는 등 어느 해보다 더운 여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울선입니다. 청주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또 사고가 터졌습니다. 직원이 고객 명의로 6억여 원을 빼돌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계속해서 터지는 새마을금고 비리. 그래도 이번 역시 감독은 허술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새마을금고, 예금담보대출 부장이었던 43살 전모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6억 원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고객 명의로 돈을 대출하거나 정기적금 통장을 해약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서류가 완벽하니까 의심들을 못했던 게 직원들도 철저하게 믿었던 거죠. 책임자고 했으니까. 3년여에 걸쳐 전 씨가 돈을 빼돌리는 동안 감독 체계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1년에 4차례씩 자체 감사가 실시되고 지난 2011년에는 정기 감사와 함께 금융감독원과 합동감사까지 벌였지만 이 같은 사실을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좀 애로사항이 좀 있었어요. 원체 철두철미하게 해놨다고 하다 우리 직원들 얘기가 찾기가 부족히 힘들었대. 이 밖에 지난 2011년에는 설립규정을 위반한 도내 한 새마을금고가 문을 닫았고 지난해에는 청주의 또 다른 새마을금고 2곳이 부동산 평가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불법 대출을 일삼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불안하지. 불안하고 믿을 수가 없고 맡길 수가 없지 뭐. 사빈 금융기관을 자처하는 새마을금고에서 비리가 잇따르면서 고객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한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45살 이모 씨와 41살 최모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한바식당 운영권을 넘기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7억 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청주시가 오송 역세권 사업에 참여할지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동의안 상정을 다음 달로 미뤘습니다. 돈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오송 역세권 개발 사업과 관련해 청주시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장 시급한 테크노폴리스 동의안 처리를 두고 어렵게 시의회를 설득하고 있는데 오송 역세권 출자까지 이번에 결정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섭니다.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전문가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청주시의 오송 역세권 참여 여부는 빨라야 다음 달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라면 동의안이 상정된다 해도 시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상당수 시의원들은 도가 역세권 사업을 떠넘기고 있다며 출자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도의 방침에 대해서 청주시의회 입장은 상당히 좀 현재로서는 이게 여의치 않고 곤란하지 않겠느냐. 다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당론이 찬성으로 결정되면 의견을 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주시가 부정적인 여론을 등지고 무리하게 출자를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조심스러운 행보에 어떻게든 역세권 불씨를 살리려는 충청북도의 고심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오송 화장품 박람회가 연일 관람객들로 붐비고 있는데요. 첨단 기술과 접목된 미래 화장품을 체험할 수 있는 것도 큰 매력이라고 합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바라만 보아도 피부 상태가 자동으로 진단되는 거울. 이에 닿으면 바로 미백 효과가 나타나는 치약. 머지않은 미래에 경험하게 될 뷰티 아이템을 먼저 만나보는 곳이 바로 오송 박람회입니다.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또는 첨단 IT로 피부 노화를 막는 기술은 화장품 뷰티 산업이 더 이상 젊은 여성들만의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 화장품 만드는 원료가 우리 일반 생활을 하는데 약초, 또 생활에 많이 볼 수 있는 꽃 이런 거로도 한다는 게 더 새삼스럽게 또 깨달았어요. 각국의 피부 특성에 따른 맞춤형 화장품을 만들어 팔기 위해 유수의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피부 추적 조사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 관람객의 측정값도 모두 누적돼 가상 피부 특성 은행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제 20대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이제 다양한 계층에 관심이 맞춰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관람객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참여 업체들의 홍보 방식도 단순한 외모 가꾸기 수준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추세가 일단 집에서 케어, 힐링할 수 있고 온 가족이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초점을 그렇게 맞추고 있어요. 화장품 뷰티 산업의 저변을 넓히는 동시에 미래 전략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확인하는 첫 박람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화장품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오송에서 명사 초청 특강이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오늘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특강을 통해 반세기 동안 자리 잡은 불공정 분배 관행을 개선해 동반 성장에 성공하면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내일은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팀 헌트 교수가 노벨상을 수상하기까지를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남한강변에 가축 분뇨와 음식 쓰레기 수백 톤이 수년 동안 방치되다시피 쌓여 있습니다. 퇴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 얼마나 많은 침출수가 강으로 흘러들었는지 짐작조차 안 됩니다. 한승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댐 하류 800m 지점의 남한강변. 이 강에서 50여 미터 떨어진 밭에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물질이 커다란 무덤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더미에서 흘러나온 시커먼 물은 한데 고여 웅덩이를 이루고 있고 파리떼는 끊임없이 꼬여듭니다. 가축 분뇨와 나무, 각종 쓰레기가 뒤엉켜 어른 키보다도 높이 쌓인 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그 양만 450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비닐 등 침출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싸가지고 못 쓰는 방국인데 농민들도 어렵고 그런데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구해가지고 이런 걸 이제 재워놨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퇴비를 쌓아놓고 사용한 것만 2해가 넘습니다. 그동안 땅으로 얼마나 흡수되고
비를 따라 인근 강으로 얼마나 많은 오폐수가 흘러들었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떤 축산 농가에서 배출이 됐는지 확인해 보고요. 그 축산 농가에서 적정한 규정에 의해서 배출됐는지 확인하고. 행정당국은 우선 더 이상의 침출수 유출을 막기 위해 비닐로 덮는 긴급 조치에 들어가는 한편 무단으로 오염원을 반출한 곳을 찾아 사법 처리와 함께 원상 복구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가 유치원 돌봄교실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충북도의회는 맞벌이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돌봐주는 돌봄교실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도교육청이 편성한 3억 6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침과 야간에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도내 유치원들은 교사 확보가 어려워져 사업 차질이 우려됩니다. 현재 제천시로부터 제천의병도서관을 임대 사용 중인 충청북도 북부 출장소가 내년에 신축됩니다. 충청북도는 제천시 동현동 소재 국유지를 부지로 확정하고 4억여 원을 들여 사들일 예정입니다. 도와 제천시 등은 신척 청사 후보지 4곳을 현지 확인해 동현동 국유지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통합청주시 4개 구 명칭을 선정하기 위한 전문가 심사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통합추진지원단의 용역을 맡은 지방행정연구원은 내일부터 주민들이 제안한 2,400건의 구 명칭 의견에 대해 심사에 들어갑니다. 통합추진지원단은 각 구별로 후보 명칭이 2-3개로 압축되며 오는 20일부터 닷새 동안 여론조사를 실시해 오는 30일 명칭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통합청주시 출범을 앞두고 경찰 치안 담당 지역이 개편됩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4개 구로 구성될 통합청주시 출범에 맞춰 흥덕과 상당, 청남 경창서별 담당 구역과 명칭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